목이 불편하신 분이 목을 움직여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면은 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등이 굴곡되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게 주 원인이시기 때문에 걸을 때도 몸이 흔들리면서 걸으시면은 어르신 다치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협착은 어느 한순간에 아파지는 게 아니라 몸이 흔들리는 시간이 쌓여서 결국 협착이 되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코치 정래중입니다. 우리 정 코치님이라면 제가 3번 정도, 3번, 4번? 네, 3번,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같이 방송을 했었고요. 그 운동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피트니스 코치님인데 겉에서 봐서 이렇게 우락부락하지 않으시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시고 어떤 게 나랑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일일지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 코치님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운동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한번 오늘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모두의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강의의 제목은 등이 굽은 노인을 위한 운동인데요. 등을 굽인 노인을 위한 운동인데 정 코치님 나중에 정리해 주시겠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허리가 안정화가 돼야지, 그러니까 코어 자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등을 피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요새 많은 경우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코어가 결국,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머리랑 팔은 몸의 중심에서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몸이 생긴 형태를 잘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코어 근육만이 앞쪽에서 버틸 수 있는 형태로 복행근 형태로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잘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협착증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코어가 좀 잘 되신 분들이, 코어가 좀 잘 확립되신 분들이 이걸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 자체가 등이 굽는 과정은 대부분 오래된 협착 때문에 몸이 숙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뼈 자체가 어느 정도 변한 것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뼈 자체가 많이 휘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체계적인 신전이 아니라 중립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중립 척추거든요. 중립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몸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전제는 오늘 운동에서는 조금 덜 다루지만 코어가 잘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에서 이걸 하기 권해드린 거고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몸을 피는 게 어떤 근육과 어떤 운동을 통해서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팔을 사용해서 몸을 피는 거는 척추가 억지로 끌려가는 거지 척추 자체를 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척추 자체를 피려면 어떻게 되셔야 하는지를 우리 정 코치님께서 아주 여러분들 이야기 좋게 설명 잘 해주실 거고요. 제가 궁금하면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 많이 됩니다. 네. 일단 큰 맥락적인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등 상체에 대한 등이 굽은 노인을 위한 운동인데, 하지 근력이나 아니면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즉 허리나 엉덩이나 아랫배나 이 안에 있는 복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못 받쳐주면 실제적으로 등 상부를 피기 위한, 그러니까 중립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처럼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볼 때 먼저 하체와 코어부터 잡은 상태에서 등 운동을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피팅식적으로 하나둘씩 좀 이해도를 피면서 상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이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상체가 구부러지게 되면 어떤 노화적인 부분이나 근력에 대한
약화나 자세에 대한 불균형에 의해서 상체가 숙여지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보통 또 목이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가게 될 때 가슴이라든지 승모 쪽이 많이 긴장이 돼요. 네, 특히 이제 가슴 쪽과 승모 쪽이 많이 긴장이 되는데 승모가 긴장이 돼서 목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로 이렇게 풀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수축이 되는 거는 등이 약화되면서 목이 수축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적인 부분들은 허리, 이제 등, 전반적인 근육이 후면 쪽 근육이 약하니까 목이 앞으로 숙여진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게 보통 교차적으로 수축이 되는데 가슴하고 목 쪽이 수축을 하고 등 쪽과 목은 보통 약해지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의 원인도 목 독립적인 어떤 그런 자세 변형보다는 허리에서 온다라고 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그냥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3번에 우리 코치님께서 쓰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불편하신 분이 목을 움직여서 목의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면은 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 근육이 약해져서 흉추가 등이 굴곡되고 보상작용으로 등이 굴곡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게 주 원인이시기 때문에 허리 근육, 하체 근육을 먼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원인이 이런 거니까 대응도 이 원인에 맞게 순서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은요 방송 시간 동안 뭐 그때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운동 전문가랑 의사랑 같이 얘기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쪽의 해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심층 근육으로 능형근이 있어요. 능형근이 경추부 끝쪽부터 해서 흉추부 중간까지 위치한, 즉 견갑골의 내측면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 날개뼈 안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등을 안정시킵니다. 근데 등도 등인데 특히 흉추부를 안정시키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들은 이제 몸쪽, 이 견갑골 쪽 등 쪽으로 이제 계속 가깝게 만들면서 목이 긴장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등에서 못 받쳐주기 때문에 날개뼈가 벌어지면서 목이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좀 보시게 되면 이거는 다시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네. 결국은 이걸 설명하자면은 이게 날개뼈가 그러니까 심부에서부터 잘 잡아줘야지 목이 저절로 펴지게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것도 결국 속근육이란 얘기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날개뼈, 그러니까 견갑골 날개뼈라고 부르는 거에 안쪽의 근육에 이 힘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목이 나오는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안쪽 날개뼈 안쪽 근육. 예. 그 남자분들이 많이 하고 좀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턱걸이 하면서 이렇게 당기는 근육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할배근, 무슨 뭐 광배근, 예. 뭐 등 바깥쪽 근육, 이 근육을 말하는데 이 근육은 직접적으로 움직임에는 관여하는데 허리를 지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층 안쪽에 위치한 근육부터 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세 잡는 근육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를 잡을 때 힘을 많이 써야 한다면은 속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세 잡는 거는 목의 자세를 잡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다음 한 장 넘겨드리면요. 전개를 약간 좀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고 있다 질문을 받는 형태로 가볼게요. 이제 가슴 근육을 보면 가슴 근육은 쇄골 쪽하고 쇄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흉골부 쪽하고 부착돼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내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가슴 근육들은 물건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끌어모으거나 팔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안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가슴 근육은. 이렇게. 근데 요 근육을 볼 때 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등하고 연관적으로 같이 어깨가 또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 운동만 하신다라고 해서 가슴이 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스트레칭 시키면서 등을 피는 동작을 같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이제 주동근과 기랑근이라고 하는데 등은 조금 더 집중돼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주고 가슴은 펴주는 동작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올바른 좀 더 중립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가슴 근육 속에 또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소흉근은 이제 날개뼈하고 붙어 있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흉곽을 들어올리면서 호흡에 또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들이 다 같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말리게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호흡적인 부분이나 좀 유산소 대사 운동이나 이런 모든 움직임에서 좀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앞쪽 근육이 그 목의 자세를 바로 하는데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 근육이 뒤쪽에 있는 이 속근육이 더 중요한 게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앞쪽은 스트레칭을 해줘서 좀 더 펴주는 게 중요하고 예, 예. 등 쪽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같은 움직임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환자분들이 펴주는 거랑 뒤로 제껴버리는 거 좀 다른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그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피는 거랑 뒤로 제껴버리는 거 사이에 그 어느 정도 손이 적절한지를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등 쪽 근육은 되게 인지하기가 어려운데 앞쪽 근육은 비교적 인지가 되게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도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요도대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동이 잘 느껴지는 순서대로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제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앞쪽을 피긴 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럼 어느 정도 피는 게 적절한 건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낄 때 이제 회원님들에게 등 운동을 좀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네. 등 운동을 시키면 전부 다 이제 가슴이 말린 상태에서 등을 당기려고 하니까 예, 이제 이게 다 어깨 운동이랑 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보았을 때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 운동 등을 피는 것과 가슴을 스트레칭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구분을 잘 못 지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슴 스트레칭을 주되게 먼저 시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선행시 가슴에 대한 스트레칭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견갑을 피는 등 운동을 후순위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보다 이해하기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앞쪽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근육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저기 앞쪽에 있는 힘을 잘 빼서 네, 예, 맞습니다. 스트레칭을 잘 빼면은 저절로 이 저 앞쪽 근육들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 있어 웅크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몸을 똑바로 피기 위해서는 앞쪽 근육들의 힘이 빠져야 한다라는 의미에 맞습니다. 네. 유연성도 좋아져야 예. 되고요. 힘을 충분히 앞쪽에서는 힘을 충분히 빼고 등 쪽 근육이 강해져야 네. 결국 그 상부 그러니까 목을 피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운동으로 거북목 교정하는 거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힘을 빼고 등 쪽에 근육 운동을 하시는 방향이 옳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네, 그런 네, 내용이신 네.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하고 가슴하고는 좀 복합적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해부도 보시면 가슴 근육이 수축하면 등의 날개뼈를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는 이제 항상 가슴과 등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등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슴은 긴장이 자꾸 되고 그 다음에 등은 자꾸 약해지는 연관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볼 때 저는 1번 순서를 등 강화가 아니라 1번 순서를 가슴에 힘을 빼고 점진적으로 피는 동작. 이거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계속 점진적으로 피게 되면 이 두 번째로는 등을 계속 강화시키는 동작.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구분 지으면서 설명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힘을 잘 빼는 거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가슴 쪽의 근육들이 훨씬 더 등 근육보다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가슴 쪽의 근육에 힘을 빼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힘을 빼는 운동. 네. 그걸 해서 견갑골 위치 자체가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오게 만들고 나서 등 쪽 운동을 해야지 가슴에 힘이 들어갔으면 견갑골은 벌어져 있는데 맞아요. 등 운동을 하면은 등 운동이 안 되고 어깨로 힘이 다 떨어져서 네. 어깨나 목 쪽으로 힘이 직접적으로 가면서 이 등을 잘 못 피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등 운동 나 열심히 했는데 목이 너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죄송합니다. 대부분이에요. 예, 뭐, 그래서 목 이해합니다. 아프다고 하시면 예. 목 뭉쳤다고 해서 예. 등 운동 잘못했다고. 등 운동을 올바로 했는데 자꾸 목이 뭉치는 거. 왜냐면은 가슴은 긴장돼 있어서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북목을 운동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몸을 신전하는, 그러니까 몸을 피는 방법, 그러니까 몸을 피는 방법과 기본적으로 거북목을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거북목도 대부분 목의 문제가 아니라 등을 못 펴서 거북목이 되시는 거예요. 거북목은 결과적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을 잘 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거북목은 저절로 교정이 됩니다. 물론 코어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아무튼 등을 잘 피면은 거북목이 교정이 되는 거지 목을 어떻게 해서 교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제 운동을 이제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가 저는 허리 근육 강화부터로 봤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0번 순위는 코어 강화, 다리 근력 강화 이게 더 우선시되는 0번 순위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번이 허리 근육 강화, 그 다음에 등, 그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어깨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좀 아래부터 올라가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는 5번으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5번은 이 흉추라고 하는 이 반대로 이렇게 좀 계속 몸이 숙여지니까 피는 동작, 신전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이거는 근력 운동하는 순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세는 힘이 안 들어가진 있는 상태에서 원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그러니까 운동하시기 이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한 게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힘을 빼게 되는 겁니다. 실은 스트레칭을 해서 힘을 충분히 몸의 과긴장 상태 같은 것들을 다 없애시고 나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대부분 안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힘을 좀 더 쌓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힘을 쌓아 나가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웨이트 동작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펴서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순서를 힘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허벅지 뒤, 그리고 엉덩이, 허리, 그리고 등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 발은 똑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엉덩이 수축을 위해서 발끝은 살짝 바깥을 바라본 상태에서 엉덩이와 힘을 잘 받도록 보폭을 살짝 넓힙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무릎은 펴져 있어야 돼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엉덩이가 허벅지 뒤쪽이 상대적으로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몸을 곧게 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슈퍼맨 자세는 저게 여러분들은 힘든 자세라고 생각하죠. 저 균형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자세입니다. 지금 가슴을 핀다고 말씀을 해준데,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얼만큼 펴야 되는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슈퍼맨 자세를 해도 어르신들이 신전할 때 몸을 젖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보통은. 그러니까 저 정도도 꽤 많이 핀 거잖아요. 약간 네, 더 핀 맞아요. 거잖아요. 저 정도보다
훨씬 더 적게 펴져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긴장을 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푼 상태, 저 정도면은 우리 코치님이나 제가 보기에는 가슴을 일부러 과신전한 거거든요, 실은. 가슴을 이쪽 많이 늘려주신 거예요, 보통. 그래서 저거 비슷하게 내가 가슴을 피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힘을 뺐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가 좋아야지 몸이 안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차그레대로 잘 쌓인 결과 바른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지, 껍데기 근육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저 운동은 제가 보게 되면은 저게 다리를 피는 이유가 저게 다리를 저렇게 잘 펴야 되는 게 저렇게 해야지 그 대퇴에서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허벅지 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코어를 느끼기 어려우시면 허벅지 힘이 코어 힘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코어에 힘을 잘 주면 코어에 힘을 주는 상태에서 체중이 이동하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떨어지면은 그게 종아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운 쪽에 먼저 전달이 되겠죠. 몸이 잘 버텨주고 있으면. 그래서 허벅지 힘이 훨씬 더 많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저걸 무릎을 굽히고 하면은 저게 코어 자체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코어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 동작에서는. 저 정도면 상당한 정도로 어깨를 많이 벌린 거고요. 정상적인 밸런스보다. 근데 저 동작의 실은 등 쪽,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북목을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형태에서 등 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 게 맞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언제나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코어가 안 강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코어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에서 이걸 부드럽게 이 자세가 나오시면은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우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체를 들어올리기가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예.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만 한쪽 다리씩 들어올리는 동작만 하셔도 처음에 엉덩이랑 허벅지 뒤랑 허리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그 연습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상체 들어올리는 동작을 거꾸로 하셔도 도움이 순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언제나 운동할 때도 저 운동의 핵심은 호흡 조절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호흡 조절이 결국 코어의 유지거든요. 코어의 유지가 잘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저 자세가 잘 나와야지 부상을 입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배에 힘을 빼고 그 팔다리만 저렇게 하려고 하시면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다가 다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저게 대부분 잘 안 되시거든요.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 힘을 안 빼고 하셔서 허리만으로 올리려고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네. 코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껍데기 근육으로 저 보이는 형태를 만드시면 저 자세가 절대로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 말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배에다 항상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상체를 신전시키셔야 돼요. 예, 그래. 다음으로 동작을 보면요. 이제 헬스장 가보시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로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 피는 운동 머신을 보면 이제 손을 어깨 높이 정도 잡으시고 당겼을 때 팔이 직각이 되게 위치를 잡으세요. 당겼을 때. 그리고 당기시면서 등의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상태에서 약간 하부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셔야 가슴이 조금 더 펴집니다. 그래서 동작 순서는 가슴을 피면서 날개뼈를 아래로 이렇게 모아주는 동작을 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중요한 로우 동작입니다. 아까 위치한 능형근 강화 운동이죠. 예. 좀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저렇게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도 어깨는 뒤로 제쳐져 있지 않거든요. 네. 이게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어떤 힘도 안정적으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를 너무 많이 벌리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벌어졌다 생각하면 힘을 주기 위해서 이걸 안으로 끌어당겨서 피니쉬를 하고 힘을 버티셔야지 이게 무한정 벌리려고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등 쪽 근육 강화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는 말? 그 저기서 예. 팔을
많이 뒤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거. 많이 뒤로 보내시면 또 목에 또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기면서 몸을 그냥 같이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누우시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힘을 딱 주시고 몸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끔 중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시고 몸이 더 이상 안 젖혀지게 딱 자세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적정선까지만 당기시고 그 다음에는 끝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러니까 핵심은 저희 맨 마지막 그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방향의 근육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이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몸을 피기 위해서 필요한 강화하는 운동이 저 등 쪽에 있는 화살표 근육이 맞나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걸 할 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등이 굽어지면은, 그러니까 원래 타겟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가 잘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치분들한테 배울 때 자세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은 운동 효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세가 잘 나오는 동작만 가지고 충분히 강화할 게 많은데, 자세가 잘 안 나오는 동작으로 운동이 되신다면은, 환자분이 뭐 코치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랑 같이 하시면은 그런 것들 누가 걸러주겠지만, 혼자 운동하실 때는 자세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이거 말고 내가 운동을 해도 자세가 잘 나오는 위주 동작으로 네. 운동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게 한 몇 달 정도 하면 저 방향으로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나요? 잘하면 금방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특히 등 중부 쪽은 자극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근육이라서 저 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 운동을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저 운동을 통해서 등 안쪽이 자극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근데 저 근육도 아까 심부에 있는 근육들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쪽 되게 얇습니다. 두껍지가 상당히 얇아요. 아까 뭐 그림 보여드린 그 근육도 되게 심부에 있으면서 폭은 큰데 두께는 되게 얇은 근육이거든요. 대부분 그게 자세 잡는 근육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세 잡는 근육을 잘 느끼려면은 아예 자세가 바른 상태에서 그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느낌이 안 납니다. 자세가 아주 바른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걸 한번 그 저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네. 이게 조금 더 느낌이 드는 거지. 보통 웬만하신 운동 많이 하시는 저거 못 느끼실 분 많지. 맞습니다. 네. 전혀 안 쉬워 보입니다. 야, 진짜 저렇게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군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풀다운이라고 하는 위에 살을 당기는 운동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풀다운은 등 조금 더 아래쪽 근육을 잡아주기 위해서 추천하는 운동인데, 풀다운 할 때 어깨 다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당기면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어깨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어깨 속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등 자세 잡기 위한 운동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어깨 부상입니다. 그래서 어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립을 이렇게 반대로 손바닥이 나를 바라보게 언더로 잡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위로 그립을 좁게 잡고 천천히 아래로 쇄골까지만 당겨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에다 힘을 주라는 게, 등 힘이 부족하고 팔 힘이 부족한데 더 욕심내기 위해서 많은 무게를 들려다 보니까 몸을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그냥 같이 젖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허리와 어깨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꼭 배에다가 힘을 주신 상태에서 당기셔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은요. 안 다치려면은 견갑골이 전체적인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보통 저 운동을 하다가 회전근개 쪽이 나가시려면 대부분 견갑골이 제 위치를 이탈한 상태에서 당기실 가능성이, 견갑골이 얘기하시는 분처럼 내리는 과정에서 견갑골의 안정화가 같이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 쪽에는 힘이 상당히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등을 피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계가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근육까지 힘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운동의 목적은 등을 잘 느낄 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등 약간 그 능형근보다 약간 아래쪽 근육에 네.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타겟으로 이걸 운동을 통해서 그 느낌을 아주 가벼운 무게로라도 그 느낌을 정교하게 느끼실 수 있게 된다면은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한 단계 저는 상승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렵겠는데요, 이거.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몇 가지를 넣어드린 거는, 하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물론 최적의 운동이기도 한데, 항상 집에서 하는 운동들은 중력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트라든지 케이블이나 머신들 운동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대한 또 부담을 반대로 줄이고 다각도에서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짐에서 한다, 헬스장에서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운동은 골고루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어깨 운동인데요. 이제 등 상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굴곡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깨 근력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하는데 또 어깨를 강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어깨에서 또 충돌이 일어나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등이 굽은 분들은 대부분이 어깨와 허리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할 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식이 안 되면은 저는 등 운동은 당분간은 추천을 좀 안 드릴 정도로 이제 이 난이도가 좀 높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지를 분명히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손바닥이 똑같이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그립을 이렇게 넓게 올리면은 올리면서 이렇게 팔이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올라갈 때 이렇게 굴곡되기 때문에 위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손을 살짝 등을 기대서 붙여주시고 손을 언더그립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위로 밀어주는 거예요. 내려왔다. 그리고 속도를 줘서 툭 치는 게 아니라 지그시 위로 밀었다가 다시 지그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덤벨 운동을 할 때 어깨에 대한 부상을 좀 주려면 활짝 젖힌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앞에서 운동하시는 게 어깨 부상률을 좀 낮추는 근력 운동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를 제가 해부학적으로 좀 그 서포트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국 그러니까 회전 근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깨 다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회전 근개잖아요. 회전 근개는 보통 견봉이라는 게 견갑골에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견갑골에 붙어 있는 구조랑 팔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몸이 숙여지면 견갑골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견갑골이 좀 서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등이 숙여져 버리면은 견갑골 자체가 누워 있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회전근개 입장에서 어깨 힘줄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걸 쫙 펴고 이 정도 들면은 90도잖아요. 이걸 쫙 펴면 만약 90도라고 생각한다면 굽히고 이 정도 들면은 100도가 넘는 겁니다. 어깨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힘을 너무 많이 쓰기 위해서 몸이 웅크러드는 순간 어깨 부상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주기 위해서 몸이 웅크려진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몸을 잘 버티는 거, 웅크려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잘 기르는 거는 그 힘을 잘 기르는 게 실은 등을 피는 운동에 가깝습니다. 실은 웅크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되지 힘을 쓰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거 몸이 구겨지지 않게 버티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잘 살리려고 운동을 쭉 하시는 거는 몸 자체를 상당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상체, 그러니까 팔을 들 때는 어깨 위로 올라갈 때는요. 어깨가 정확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셔야지 힘줄 자체에 힘의 전달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슴 스트레칭을 보면요. 이제
기둥 같은 데다 이렇게 팔을 대세요. 팔을 댄 상태에서 팔꿈치 위치를 보시면 어깨보다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좀 날개뼈가 이렇게 숙여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슴을 들어서 팔을 그대로 핍니다. 꼿꼿이. 그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서 가슴을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앞으로 나가실 때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가슴이 스트레칭 되는 게 아니라 어깨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스트레칭 할 때 제일 중요하신 거는 등을 꼿꼿이 펴고 가슴을 핀 상태에서 천천히 늘리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셔야 가슴이 이제 스트레칭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하려고 하면 그게 코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한테 운동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조금 말씀드린 우리가 코어 강화 운동이 뭐냐? 그럼 제가 뭐 환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운동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프랭크는 코어랑 상체를 연결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 많이 하는 브릿지는 엉덩이 근육과 코어를 연결하는 운동이고요. 스쿼트는 주로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랑 코어를 연결하는 운동인데, 이게 코어를 연결하는 운동인 이유는 이 세 가지 운동에서 모두 몸이 안 흔들리게 잡아주면서 코어가 강해지는 거지, 몸이 흔들리면서 그 동작을 하게 되면은 코어가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내 운동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언제나 자세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하려는 연습을 하려는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스트레칭을 보면 등을 먼저 정렬하는 동작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팔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올려서 등을 이렇게 피는 동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제 폼롤러에서 등 상체를 피는 동작, 신전 동작을 넣었는데, 무리해서 신전을 하다가 오히려 등 쪽에 무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등을 피고자 하실 때에는 허리와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의 브릿지 동작을 만든 상태에서 등을 신전시키셔야지, 그냥 허리를 바로 펴버리면 다리가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 펴버리니까 그 하중이 바로 허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허리 쪽으로 가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맨 오른쪽 위쪽에 대한 스트레칭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꼭 브릿지 동작을 한 상태에서 아치를 본인이 조절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좀 설명 한번. 네. 예. 매우 중요한 동작이어서. 예. 네. 지금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줄어드는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복행근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힘을 쓰는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그 속근육만 힘을 쓰는 게, 그러니까 브릿지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릿지가 어떤 의미에서 엉덩이 주로는, 그러니까 뭐 다리도 있지만 메인 타겟은 엉덩이와 허벅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브릿지도. 브릿지가 결국은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게 하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브릿지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한다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은. 그리고 스쿼트도 정확히 한다고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플랭크도 마찬가지고요.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근데 그 브릿지를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내 허리뼈 말고 내 앞쪽에 배 쪽에 있는 원통이 힘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버텨주는 상태에서, 허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등뼈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허리 나는데, 이걸 잡아주지 않고 등뼈만 스트레칭하면 허리가 확 꺾여버리는 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핵심을 정확하게 운동의 보상 가능성에 대해서 몸을 어떻게 쓸 때 다칠 수 있는지를 어쩌면은 뭐 웬만한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맨 위에 있는 동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밑에 있는 맥켄지라고 하는 엎드려 상체 일으키는 동작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등 위로 올라가서 허리부터 먼저 정렬하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등 상부를 피는 동작으로 넘어가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먼저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을 할 때에는 팔꿈치부터 대면서 천천히 신전시키셔야지 갑자기 팔을 쫙 펴서 신전시키게 되면 허리가 확 젖혀지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상체를 일으키는 동작을 할 때 다리를 활짝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게 되면 하체에 힘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 젖히니까 허리에도 부하가 가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맥켄지 같은 동작을 취하실 때는 두 다리를 모으고 정렬한 상태에서 배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신전시키면서 그 범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꼭 인식을 하셔요.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배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이렇게 세우면서 본인이 올라오는 정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점이기도 한데, 여기 그 시범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맥켄지 신전 동작을 하면은 어디가 붙어요? 어디가 저런 정도로 자세를 취하면은 발은 지면에 닿은 건 알겠고요. 허벅지도 지면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허벅지도. 그럼 그 위는 어디가 닿아 있나요? 여기, 그러니까 골반도 바닥에 닿는 건가요? 이 정도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 쪽도, 저분이 이제 상체를 이 상태에서 견갑을 이렇게 좀 빼는 동작으로 피셔서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젖힌 건 아닙니다. 아랫배 골반 쪽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랫배 쪽은. 네. 그러니까 아랫배 쪽에 붙어 있어, 골반 쪽에 붙어 있는 거지. 배꼽은 안 붙겠죠? 네. 근데 맥켄지 신전을 하실 때 배꼽이 붙으시면은 과신전이라고 보통 허리가 꺾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반까지만 바닥에 붙고 다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배에 힘을 주고 신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배에 힘이 잘 들어갔는지를 아까 그 정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리를 잘 모으고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간 것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배에까지 힘이 잘 들어간지를 확인하고 신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좀 양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근데 맥켄지 신전을 가끔 어르신들 하시는 분들 중에 배꼽이 닿은 상태에서 맥켄지 신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몸통이 상체가 다 들려야 되는 겁니다. 저거는 기본적으로. 맥켄지 신전 운동의 기본적인 전제는 상체가 다 들리지 않고 배꼽이 땅에 닿으면서 맥켄지 신전을 해버리면은 그 맥켄지 신전이 아닙니다. 그건 원래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배꼽이 닿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골반까지만 닿아야지. 그리고 골반의 힘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도 안 되죠. 네. 저렇게 되면 네. 허벅지가 훨씬 더 많이 눌려야 되지. 내가 맥켄지 신전을 했는데 골반이 바닥에 세게 닿아 있는 느낌이 나시면은 맥켄지 신전 운동의 원래 의미대로 재활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운동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작이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맥켄지 신전이. 저걸 제대로 하는 게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펴져 있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동할 때 그 운동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들을 잘 신경 쓰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똑같이 운동을 하셔도 부상도 적게 당하고 운동의 효과도 저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근력 운동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처음에는 하체 운동과 코어 운동은 꼭 병행해야 됩니다. 그 다리가 힘이 못 받쳐준 상태에서 등상부나 운동들은 비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리가 힘이 받쳐진 상태에서
코어가 받쳐준 상태에서 등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걷기 운동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향상해야 되는데 코어에 대한 정의는 속근육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복행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근력 운동만으로는 코어 근육의 향상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하루에 30-40분씩 주에 5일 이상 매일같이 걸을 수 있는 꾸준한 걷기 운동을 해서 폐 기능이라든지 또 심폐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게끔 해야 이런 올바른 좀 코어 근육을 형성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근력 운동보다 중요한 개념은 체력적인 부분이에요. 즉 체력은 몸을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근지구력과 심폐 능력이 결합된 의미로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력 운동도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도 계속 꾸준히 매일같이 하셔야 체력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요. 체력을 향상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원점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겉근육만 계속 키우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 운동은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근육이면서 허리를 보호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도 움직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계속 굳어요. 몸이 계속 굳고 뻣뻣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비효율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어떤 특정 자세에서 통증도 나타나고 아까 설명 계속 충분히 드린 것처럼 어떤 동작이 잘 안 나옵니다.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스트레칭은 매일같이 꾸준히 계속 같이 해주시는 게 이 운동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가 되게 훌륭한 거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등을 피기 위한 개별적인 동작은 다 좋은 동작들입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일 위에 말씀해 주신 게 하체 운동과 코어 운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선순위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체 운동과 코어 운동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코어 강화하는 걷기를 잘 걸으시면 제가 병원에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은 잘 걷는 걸 제일 실제로 연습시켜 드리거든요. 걷는 거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걷는 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걷는 거 어려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협착증 치료하시고 나면 몸의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 초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 아가 때 일어서서 몸을 안 흔들리게 체중 이동을 잘 분배하면서 걷는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생각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걸을 때 제가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뻣뻣하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뻣뻣하게 걸으면은 똑같은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주변에서 보잖아요. 달리기 할 때 몸이 흔들리면서 뛰는 사람 저 사람 저러다 다치겠네. 우리 모두 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걸을 때도 몸이 흔들리면서 걸으시면은 어르신 다치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걸을 때는 우리가 그걸 신경을 잘 안 쓰는데 똑같습니다. 결국 협착은 어느 한순간에 아파지는 게 아니라 몸이 흔들리는 시간이 쌓여서 결국 협착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몸을 흔들게 쓰시면은 오늘 안 아프실 수는 있으세요. 흔들리게 쓰면서 체력도 기르실 수 있으시고 성취감도 얻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게 협착이 인대는 계속 두꺼워집니다. 허리는 계속 퇴행이 진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부드럽게 여기서 부드럽게라고 꼭 말씀을 꼭 드려요. 옛날에는 그냥 아랫배에 힘주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오해를 많이 불러서 부드럽게 배 안쪽 깊숙한 곳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걸으셔야 됩니다. 그냥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배꼽 아래 배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면서 다른 데는 거의 긴장이 안 된 상태로 편안하게 걸으시면은 이 꾸준한 걷기가 상당한 정도의 코어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도닦는 마음으로 저는 맨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제가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매일 걷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허리를 많이 치료하는 사람일 때 허리 질환의 무서움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아랫배 깊숙한 곳에 부드럽게 힘이 들어가 있다는 인지가 유지되고 걸으면 코어가 점점 강해지는 거고요. 그 인지가 안 느껴지면 코어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걷기나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한다는 걸 좀 요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동이 그러니까 보통은 심폐지구력을 기를 때 심폐지구력이 노화의 수치를 노화의 정도를 따질 때 심폐지구력도 하나의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그리고 아까 회복 탄력성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신 거여서 보통 우리가 피트니스 같은 걸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 운동하셔도 운동 효과도 더 높고 본인의 몸을 잘 보호하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짐이라든지 야외라든지 보면 향상에만 비중을 두고 회복에는 이렇게 비중을 안 두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운동하고 잘할 수 있는 운동은 효과보다는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회복에 중점을 두는 운동들이 아주 롱런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즘 한강이나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 야외 운동 걷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걷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에도 뭐 짐을 가게 되면 요즘 TV가 또 내장형 TV가 됐는데 TV를 보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상체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좀 걷는다라든지, 그래서 걷는 움직임을 취할 때는 이런 자세적인 부분도 꼭 생각을 하시고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올바른 문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좋은 말씀이고 제가 뮤리엘님 질문을 주셨는데 82세 어머니이시고 골다공증이 있으시고 등이 굽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운동을 하면 자세 교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미 뼈가 휘어버린 게 좀 있으니까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으시고 디스크 자체가 낮아지면서 허리뼈 자체가 휘어버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세 교정하는 운동이 필요하신데 어머님한테 필요한 올바른 자세가 젊은 사람들이 취하는 올바른 자세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허리가 굽으신 분한테도 코어 훈련을 시켜드려요. 코어 강화 운동을. 근데 그분은 코어 강화 운동을 하실 때 목표는 뭐냐면은요. 지금 휘어있는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휘어있지만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버티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보통 자세가 나쁘다 보면은, 그러니까 등이 숙여지시면은요, 아랫배로 버티지 않고 등에만 더 힘을 주고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허리가 더 빨리 망가져. 내가 숙여졌지만 숙여진 상태에서도 아랫배로 버티는 훈련을 하시면은 힘이 안 들어가 있을 때보다 그 힘을 잘 주게 되는 것만으로도 허리 각도가 좀 올라갑니다. 이걸 뒤로 억지로 끌어당기면은 허리가 펴지는 게 아니라 등만 더 제껴질 가능성이 있고 이 펴지는 각도 자체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휘어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더 숙여지지 않는 형태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몸이 급격하게 늙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더 숙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이 필요하시고 그 자세 교정의 첫 번째는 코, 하체입니다. 하체 운동을 안 하시면서 상체만 운동을 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 부상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크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거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른 분 질문 중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김흥숙 님이 질문 주셨네요. 척추 중립 자세로 걷기 한 이후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꼭 사라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뭔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몸이 안 흔들리는 거구나. 보통 마라토너들 뛰는 거 보면 팔다리 힘이 다 빠진 상태로 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랫배에는 아주 힘이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걷기 할 때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랫배 걸을 때 환자분이 그러니까 중립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걸으면서 찍는 엑스레이가 없잖아요. 걸으면서 찍는 엑스레이가 없는데 그게 검증 가능한 사실은 아닌데 제가 그냥 그러니까 아랫배에 아주 부드럽게 힘을 주고 걸어지시는 능력이 향상되셨다면은 그게 중립에 가장 가까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복행근은 생긴 것 자체가 허리가 자기 뼈의 형태에 맞게 그냥 잘 보호해주고 몸이 더 숙여지지 않게 저항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복행근 자체가 코어 근육이. 그래서 보통 그 중립 자세, 그러니까 자세니까 코어에 힘이 잘 들어간지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걸을 때 잘 되시면 앉을 때도 그렇게 앉으시면 되고요. 서 있을 때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생활 습관이 되시면은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허리 뻐근한 일 없으실 거고 다른 운동으로도 몸이 안 흔들려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에서 안정성이 저절로 높아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면은 아까 우리 정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등을 피기 위한, 그러니까 제대로 등을 피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다 하셔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을 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간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부드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꽉 쥐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어는 속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거죽에 힘이 들어갔다고 느끼는 순간 껍데기 근육이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근육에 힘이 들어간 걸 느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코스모스 님이 하신 질문은 우리 선생님께서 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테퍼는 무릎과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지, 그리고 까치발 들기 운동도 발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테퍼는 할 때 이렇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햄스트링이라도 허벅지 뒤쪽 근육을 쓰면서 완충 역할을 하고 코어가 같이 힘을 받으면 스테퍼를 타야 되는데, 스테퍼 타실 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차면서 밀면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가 멀리에서도 쾅쾅 소리가 들릴 정도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스테퍼를 볼 때 걷기보다 하중이 훨씬 더 높아요. 거의 스쿼트를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릎과 발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자세도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다라든지 외반슬처럼 이런 분들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스테퍼는 권장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까치발 들기 운동도 발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점프 같은 동작보다는 제자리에서 스탠딩에서 서서 칼프레즈 종아리 들어주는 동작 정도를 발목에 통증이 없는 지점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는 저는 좀 권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스테퍼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체중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랫배로 스테퍼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우리 정 코치님이 말씀하신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아리로 누르는 게 아니고 허벅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아랫배로 누른다는 느낌이 나게 스테퍼를 하시면은 스테퍼가 안전하고 정 코치님 말씀이 걱정되는 점들이 좀 줄어들게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내 몸의 소리를 잘 듣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건강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의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사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 코치님은 비욘디 가족들 계속 좀 만나러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인사 말씀 하나 주시죠. 그러니까 등이 굽은 운동을 하고 싶은, 피트니스를 하고 싶은 노인 여러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력 운동 젊었을 때 했던 거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당부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자세가
나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운동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상위 개념인 코어와 걷기 운동부터 먼저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걸 최우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고, 협응력을 발생시키는 다리 운동과 이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꾸준히 하신 상태에서 단계를 하나씩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끌어올리시면은 누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앞으로 또 나아가지 않으실까, 점점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두 번, 세 번 말씀이지만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부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네. 아유, 뭐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 뭐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